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요, 이 젊은 시절에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피카소는 자기의 일,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일에만은 언제나 열정적이었답니다. 피카소는 특히 이 자기 아내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매일매일 보는 아내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봄이 되면 꽃과 잎이 피고, 또 여름 되면 그 잎이 무성해지고요.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고, 또 겨울 되면 앙상한 빈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의 모습은 사실 사계절 동안 볼 수 있는 겉모습이죠. 이 겉모습은 결코 나무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겉모습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모습, 카메라로도 찍을 수 없는 그 어떤 모습, 이 내부의 본질의 모습, 아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의 다른 모습,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을 우리가 이 진실의 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들의 진정한 값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람 한 점에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시골의 멋진 김동규의 노래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자, 5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요즘 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온 문재인 대통령이요,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헌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게 이번이 4번째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알링턴 국립묘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해서 이 미군 전사자들 또 그 가족들 약 한 40만 명이 안장이 돼 있는 미국의 이 성지이기도 하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하고서 가장 먼저 찾는 참배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문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것은 역시나 이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희생한 미군의 경의를 표하고 또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명 용사의 묘에 이 헌화를 하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묵념을 하는 이 문 대통령의 모습이 이 전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요. 오늘 아마 이 한국과 미국의 탑스토리는 이 문 대통령의 지금 행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루스벨트 기념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루스벨트를 평소 존경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도 만나고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죠. 또 이제 내일은 드디어 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 회담을 할 이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를 만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나 이제 얘기했던 것은 백신 협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해서 보건안보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에 있어서 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핵화, 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 관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했답니다. 뭐 미중 경쟁이나 한일 관계도 지금 언급이 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최근 아틀란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교민 안전에 관심을 지금 갖고 또 당부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에 온 것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 아시아계 증오 방지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서명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 행사에 서명식에 이제 참석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이 의원들이
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스크 벗은 모습을 도대체 언제 봤던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이 팬데믹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풍경을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금 관련법이 메이지 히로노 하와이 연방 상원 의원이 함께 발의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이 사진으로 지금 아주 크게 이 게재가 돼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침묵은 공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아시아계 6명, 거의 이제 8명의 희생자를 낸 아틀란타 총격 사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와 분노를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윗을 통해서 증오가 미국에 있을 자리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증오를 멈추는데 전념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 자리에는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히 함께 이 자리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남아시아계 이 첫 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미를 한 상황에서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와 관련된 모든 소식들은요,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하고 빠른 소식, 업데이트된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하와이에도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 펀치볼 국립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퍼시픽 쪽에 있는 국립묘지는 펀치볼 국립묘지가 유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펀치볼 국립묘지가 안타깝게도 올해도 일단은 기념식을 캔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이 캔슬이 되는 건데요. 사실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 기념식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베테런스들 참전 용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이 개인적인 방문과 이 축하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념식은 올해도 취소가 됐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축하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전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펀치볼 국립묘지의 이 묘지 방문을 하실 때 한 번에 10명 이상은 가실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룹으로 방문하실 때 특히 10명 이상은 가실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달라라고 국립묘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식입니다. 어둠 그 별빛. 어둠은 당신의 숨소리처럼 가만히 다가와 나를 감싸고, 별빛은 어둠을 뚫고 내려와 무거운 내 마음 투명하게 해. 어둠은 당신의 손수건처럼 말없이
빛은 저 하늘 끝에서 내려와 거칠은 내 마음 평화롭게 해 당신은 그렇게도 멀리서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 당신은 그렇게도 멀리서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 김현식의 노래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 약국 헤이 해피 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목소리 너
언제 들어도 정말 이 햇살 가득한 그런 여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이죠. 엄정화였습니다. 페스티벌. 자, 오늘 이제 하와이의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소식이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아가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대한 예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하와이가 속해 있는 중부태평양 지역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가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죠. 2021 허리케인 시즌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년보다는 열대성 저기압이 생성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정상 이하의 허리케인 시즌이 될 거다라고 이 노아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요, 지금 예측으로는 한 2개에서 5개 정도, 이 2개에서 5개 정도의 열대성 저기압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상 이하의 시즌이 될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답니다. 이 꽤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허리케인 시즌 해마다 다가오지만 정말 뭐 예년에 비해서 이 폭풍의 활동이 많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예측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측이 이제 정상 이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예측 나오니까 뭐 다행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걸 또 한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예년보다는 이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아무리 이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와이를 비껴가면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적은 수의 이 허리케인이 한두 개만 발생되는데 그 허리케인이 하와이를 직격하면 그건 정말 이 비극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대성 사이클론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열대성 저기압도 있고 열대성 폭풍 그리고 허리케인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 허리케인 그 관련 폭풍우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예상이 참 좋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 한 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이 오아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이 허리케인이 직격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허리케인을 지금까지 추적을 하는 게 한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오아후는 정말 운이 좋았죠. 그런데 지난해 정말 여러분들 가슴 철렁하시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왜 그 허리케인 더글라스 그때 이 4등급 허리케인이었죠. 이 허리케인 더글라스가 카테고리 4여서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허리케인이 오아후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륙을 할 거다라는 예측과 함께 지난해 정말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도 힘들었지만 이 허리케인 때문에 불안에 떠셨던 그런 분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 허리케인이 정말 몇 마일 차이도 안 나요.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이 오아후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또 하와이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와이가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었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정말 아슬아슬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1950년대 이후 지금 허리케인을 추적한 이후로 오아후에 가장 근접해서 가장 가까이 지나갔던 그런 허리케인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상륙을 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올해 이 허리케인 시즌 뭐 노아의 예측은 예년보다 이 활발하지 않을 거다 폭풍우가라고 나왔지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정말 적극적으로 이 허리케인 시즌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집안에 허리케인과 관련된 용품들 다 마련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채워 놓으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호놀룰루 경찰이 불법 도박장 단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가장 빠르게 지금 불법 도박장들을 단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1사분기 호놀룰루 경찰이 벌써 18건의 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한 해 동안 37건의 영장 발부, 그다음에 72건의 체포가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호놀룰루 경찰은 오아후 내에만 한 50개에서 80개 이상의 불법 도박장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불법 도박장들 이제 문제는 점점 이게 이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제 이 많은 도박장들이 그 주민들 가까이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도박이 도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뭐 마약이라든가 총기류라든가 범죄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지금까지 호놀룰루 경찰이 오아후에서만 150대 이상의 불법 도박 기계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불법 도박장 그 급습은 카카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 카카오에서 게임룸을 경찰이 급습을 해서 24대의 도박 기계를 압수를 했고요. 현금과 다량의 마약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 체포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이야기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올해 지금 경찰의 이 데이터를 보면은요, 뭐 정말 오아후 전역에 지금 불법 도박장이 있습니다. 뭐 와이키키에서부터 와이마날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곳곳에 퍼져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거든요. 섬 전체에 이런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불법 도박장이 있는 곳이 칼리히 지역이라고 지금 호놀룰루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활동과 지금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변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가고 밤에도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곳들 보시면 이 불법 도박장으로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은요, 이제 주택가에서도 이렇게 불법 도박장을 운영을 하지만 빈집들이 좀 있잖아요. 빈집들이 있거나 또 상업용 건물들 요즘 워낙 리스가 많이 나가지를 않아서 지금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빈 상업용 건물 또는 밤에 문을 닫는 기업들 그 자리에 이제 밤에 불법 도박장들이 성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 경찰이 단속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웃이 이 신고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불법 도박장들을 급습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셨다가 여러분들의 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이 눈을 부릅뜨시고 이 주변의 상황을 좀 살펴봐 달라라고 지금 경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고 전화를 좀 부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좀 의심스러운 그런 활동이 포착이 된다면 불법 도박장 신고를 한라인 전화로 24시간 언제든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요. 723-3933번입니다. 불법 도박 신고 한라인 전화 723-3933번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불법 도박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18년에 이제 수색영장 발부가 한 31건, 2019년에도 32건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좀 늘었습니다. 37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1사분기 겨우 지났는데 4분의 1이잖아요. 벌써 1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73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73건 중에서 지금 50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9건이 빅아일랜드에서, 7건이 마우이, 4건이 몰로카이, 1건이 카와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5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어제 지금 주 보건국이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은요, 하와이 주민의 지금 현재 55%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을 하와이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타겟 데이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독립기념일 행사나 독립기념일 파티를 정말 할 수 있을 거다, 마스크 없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를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와이는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민의 55%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연령별로 보면은요, 주 보고서 지금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쿠푸나들, 즉 75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미 77%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금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한 80에서 85%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기준이 70%이지만 실제로 정말 집단 면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80에서 85%는 이 백신 접종을 맞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당국도 앞으로도 지금 백신 접종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마우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다고 해요. 실제로 화요일에만 마우이로 향하신 방문객의 수가 한 5천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와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마우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유입이 되니까 지금 마우이의 마이크 빅토리노 시장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또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관리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우이로서도 이런 지금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비치 같은 경우도요, 예약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주차 요금을 거기다가 이제 부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나 이런 요금들이 면제가 될 거다라고 빅토리노 시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온전히 이제 방문객들에게 지금 이 부과되는 그런 요금이나 세금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빅토리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 사용을 좀 제한하고 싶다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제한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트 마우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해변의 사람 수를 제한하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지금 마우이 카운티가 일요일이나 할러데이, 공휴일에 모든 마우이 해변 공원의 상업적인 활동을 지금 금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한 10여 년 이 지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포틀락 해변으로 가는 길. 여기다가 이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문을 만들어서 걸면서 이 일반 대중들이 해변의 접근성을 이제 막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시당국과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었는데 드디어 이 문이 제거가 됐답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께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건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이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자, 이 포틀락 그 비치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포틀락 비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가 사실은 이제 이 버트 데먼 라미레즈라는 이 부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들께서 이 해변에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이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왕래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소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 뭐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프로퍼티를 오고 가게 되니까 거기다 이제 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게끔 이 해변으로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막았었죠. 그래서 이 시당국과 정말 오랫동안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이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소송까지 이게 이제 가게 됐고요. 지난해 이제 12월이었나요? 소송 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공공이 많은 그러니까 이 그 주민들께서 그쪽 해변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도록 그게 이제 시당국의 입장이었는데 시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시 관리자들이 이 부부가 설치해 놓은 문을 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전기톱을 앞세우고 가서 이 제거하는 장면이 이제 막 비디오 촬영이 돼가지고요. 다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이 제거하는 그 때에 이 부부가 이제 또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과 이 시 직원들과 동행을 한 경찰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그 액세스 로드도 있다는 거예요. 포틀락 그 해변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이 개인 소유지를 통과해서 꼭 가야 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2곳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권리를 옹호해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이 문이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해변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해변에 갈 권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핑 하시는 분들 필두로 해서 해양 그 레포츠 즐기시는 분들 그 너무나도 지금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뭐 아이들도 그렇고 쿠프나들도 그렇고 해양 스포츠 레포츠 즐기시는 분들 이제는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이 부부가 이제 문을 만들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3년 전에 문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시당국이 문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러분들께서 오고 가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문은 제거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일단은 이쪽이 사유지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상을 그 시가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 보상금 합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주보건부가요, 이 8개월간 마스크 사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실 이런 조사를 한 거는 하와이 주보건부가 미국 내에서는 최초라고 해요. 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나서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관찰을 하고 또 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죠. 이 결과는 사실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 5월 7일까지 주 전체에서 약 88%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7%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고요. 5%는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률을 보면은요, 하와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미국 내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제 마스크 착용률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하와이가 가장 그 1등을 차지를 했었는데 오아후는 무려 94%고요. 하와이 카운티 92%, 카와이가 74%, 마우이가 91%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착용을 조사하던 이 조사 프로그램이 이제는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를 한다고 그래요. 종료하는 이유는 이제 백신 접종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CDC가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아직까지 이 마스크에 대한 이 규칙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요즘 혼란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와이는 마스크 지금 제재 규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된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하와이 마스크 이 착용률을 보면 놀랍다라고 말씀들 해주고 계시죠. 자, 혹시 여러분들 월마트 많이 이용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월마트가요, 지금 하와이 주 전역에 10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10개 지점에서 모두 컵사이드 픽업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로변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픽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개 그 지점에서는 정기 배송 서비스도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쇼핑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 컵사이드 픽업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7일 쉬지 않고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후 3시 전에만 주문을 넣어주시면 당일 픽업도 가능하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컵사이드 픽업 하시는 데다가 차 세우시면 직원들이 물건들을 다 이제 실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컵사이드 픽업 주문하실 때 유제품이라든가 신선한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냉동식품은 주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냉장 보관이 되어야 되고 냉동 보관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정기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카폴레이, 쿠니아, 펄시티 월마트 매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수료 7불 95를 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회원에게는 무료로도 제공이 되고요. 2시간 내에 배송되는 특급 배송 서비스도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5불 이상 주문을 하실 때 수수료를 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빠른 주문, 이 딜리버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카운트 만드시거나 멤버십 있으시거나 또 그런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시니까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월마트 온라인 그로서리 픽업 같은 경우 매일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60세 이상 쿠푸나들에게 또 이 퍼스트 리스폰더들 또 장애인들에게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께서는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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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톨이야. 오늘 끝곡으로 보겠습니다. CNBLU의 외톨이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빠 나는 바빠도 내 두 눈을 봐 거봐 이미 너는 난 곳을 보고 있어. Check it, the 1, 2, 3 시계번호만 쳐다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요즘 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이 잦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넌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더라. I know you're mocking me.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멀어진 나보다 못한 우리 사이.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리리라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리리라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했을 거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Sad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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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s. 난 몰라. 1, 2, 3, 4, 5, 6, 7 and 8 설레는 맘을 세우며 나를 달리고 있어.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Check it 1, 2, 3 이 말을 되새겨봐도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짓말이야. Oh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리리라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리리
뚜리라라뚜 외톨이야 사랑했을 뻔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sad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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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s 맘 몰라 1, 2, 3, 4, 5, 6, 7 and 8 설레는 밤을 새우며 나를 달리고 있어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가정을 통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요 기쁨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도 부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그로 인한 탈선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저출산율, 부부 이혼율, 해외 입양,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녀와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행복의 쉼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빛을 띤 아빠의 표정입니다.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요리하는 엄마의 기쁜 얼굴입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가슴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서 자녀들이 인생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관용 속에 상처와 아픔은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곳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의 공감과 배려 속에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